어머니, 저희가 바뀐 아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으면 어쩔 건데. 그럼 왜 저희를 결혼시키신 거예요? 내 진짜 딸을 되찾고 싶었거든. 그리고 네가 가진 재산도 필요했고. 재산이요? 저에게 무슨... 너희 할머니 강남 땅 말이야.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아니? 네 양부모가 남긴 보험금도 만만치 않지. 그럼 제가 태준을 만난 것도 당연히 내가 다 계획한 거야. 태준이 선배한테 부탁해서 너를 소개받게 했지. 눈 하얀 알약이 내 입안에서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순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제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차단되고 있었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꿈꾸던 아기가 영영 올 수 없도록 막는 그 독한 조작을 말입니다. 31살에 만난 운명 같은 사랑이 사실은 30년 전부터 계획된 잔혹한 시나리오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그런 제게 김태준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과장이었어요.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죠. 온화한 미소에 진중한 말투까지. 저희는 1년간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인상이 참 좋았어요. 어머 서연아, 우리 태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따뜻한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부터 혼수 준비까지 모든 걸 어머님이 정했어요.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서연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태준이 취향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하시면서 모든 걸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셨습니다. 신혼여행 일정까지 어머님이 다 짜주셨어요. 태준에게 말해봤지만 그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뭐. 좋아하는 시기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정해진 후였죠. 신혼집은 태준 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고른 곳이었죠. 신혼 첫날 밤 문득 현관 신발장을 보니 제가 준비하지 않은 슬리퍼가 하나 더 있었어요. 태준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가끔 오실 때 신으시라고 준비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신혼집에 시어머니 전용 슬리퍼라니.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이 신혼집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간 거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하나 갖고 있을게. 응급 상황에 쓸 수도 있잖아.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신혼초라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제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매일 아침 어머님이 끓여주는 미역국을 떠먹으며 저는 이상한 뒷맛을 느꼈습니다. 쓰고 텁텁한 그 맛이 목구멍에 오래 남았어요.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한다며 건네주는 그 하얀 알약들이 사실은 제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혹시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조작일까요? 결혼 후 어머님은 정말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신혼부부의 잠자리까지 깨우시면서 말이에요. 서연아, 일어나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다. 하시면서 저희를 깨우셨죠.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요리 초보인 제게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하셨죠. 심지어 저희 부부 침실까지 들어와서 이불도 개고 옷장도 정리하셨어요.
서연아, 이런 건 경험이 있어야 해. 아직 애기니까 엄마가 해줄게. 하시는데 31살이 애기라니요. 더 이상한 건 어머님이 제 개인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거였어요.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시고 옷장 안쪽까지 들여다보셨죠. 제일 참기 힘든 건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저는 태준과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기 가져볼까 했더니 태준도 처음엔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알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애는 무슨 애야, 둘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제게 갖가지 보약을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몸에 좋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다려주셨죠. 그리고 비타민이라며 하얀 알약도 챙겨주셨어요. 서연아, 이거 먹어야 해. 몸이 허약해 보이네.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생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정확했던 생리 주기가 엉망이 됐어요. 몸도 자꾸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이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태준의 회사 후배인 박주희라는 여자도 자꾸 저를 신경 쓰이게 했어요. 태준에게 자주 연락하고 회사로도 찾아왔거든요. 태준은 그냥 후배라고 했지만 주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어머님이 주희를 만났다는 거였어요. 우연히 태준 회사 앞에서 어머님을 봤는데 주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낯선 약 포장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피임약 포장지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우리 집에서 피임약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 작은 하얀 포장지를 손에 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피임약이라고 적힌 글씨가 제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죠.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에게 했을까요? 그 포장지를 발견한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제게 약을 챙겨주던 사람. 몸에 좋다며 비타민이라고 속이면서 피임약을 먹인 사람.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또 약을 가져오셨어요. 서연아, 이거 꼭 먹어야 해.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 하시면서 하얀 알약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약이 정말 피임약일까요? 저는 그 약을 받아들고는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제 개인 물건들을 뒤지는 것도 이상했고, 특히 제 서류를 자꾸 살펴보시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복사한 흔적까지 발견했어요. 왜 시어머니가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필요로 하실까요? 더 무서운 건 어머님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제가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하시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태준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피임약을 먹였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태준은 어머니를 너무 믿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예전에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 일인데 하시면서 말을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과연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태어난 그 밤에 병원에서 아기 둘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시간에 두 아기가 태어났는데 간호사의 실수로 아기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한서연은 다른 가족에게 갔고 지금의 제가 본래 다른 집 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른 집이 바로 김태준의 집이라는 거였어요. 즉 저와 태준은 서로의 친부모 밑에서 자란 거였죠. 제 생물학적 부모는 김태준의 부모이고 태준의 생물학적 부모는 제 부모님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미 정이 든 저를 키우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와 태준을 결혼시킨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몰아쳤어요. 만약 어머님이 알고 있었다면 왜 저희를 결혼시킨 걸까요? 그리고 왜 제게 피임약을 먹인 걸까요? 저는 당장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의 머리카락 몇 개를 몰래 구해서 제 것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와 태준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 바뀐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럼 제 진짜 부모는 어머님과 태준 아버지였고 태준의 진짜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나니 어머님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감시했는지, 왜 제 서류들을 뒤져봤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피임약을 먹였는지 말이에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저와 태준을 결혼시킨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진짜 딸을 되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뀐 아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역시 알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알고 있었으면 어쩔 건데. 하시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어쩔 건데 라고 말하는 그 태도에서 30년간 계획된 무서운 음모의 냄새가 났어요. 과연 어머님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어머님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 맞다.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너는 내 진짜 딸이고 태준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하시면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럼 왜 저희를 결혼시키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진짜 딸을 되찾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도 필요했고. 하시는 거예요. 재산이라니 저에게 무슨 재산이 있다는 말인가요? 어머님은 웃으면서 설명하셨어요. 너희 할머니가 가진 강남 땅 말이야.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아니? 그리고 내 양부모가 남긴 보험금도 만만치 않지.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어머님이 30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는 거였어요. 내가 언제부터 너를 찾고 있었는지 아니? 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떤 남자와 사귀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하시면서 소름 끼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태준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 계획한 거야. 태준이 선배한테 부탁해서 너를 소개받게 했지. 하시는 거예요.
1년간의 연애도 결혼도 모든 게 어머님의 각본이었던 거죠. 그럼 왜 저에게 피임약을 먹이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님의 대답이 정말 끔찍했어요. 아기가 생기면 복잡해지잖아.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하고 싶었거든.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완전히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태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준이는 몰라. 그 애는 착해서. 이런 일은 시킬 수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태준도 저처럼 이용당한 거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태준에게 말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협박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 해봐. 하지만 태준이가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시면서 비웃으셨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정신이 약했어. 조금만 충격받아도 우울증에 빠지곤 했거든.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시더라고요. 태준의 약점까지 이용하려는 어머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복수를 다짐했어요. 30년간 제 인생을 농락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머님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복수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저를 이용해온 어머님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본 것처럼 저도 어머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은근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이 젊었을 때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태준이 태어나기 전 어머님은 미혼모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이 30년 동안 제 양부모님께 돈을 요구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의 친딸을 키워준 대가라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계속 협박했던 거죠.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님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박주희라는 여자와도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주희가 어머님과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주희에게 돈을 주고 태준을 유혹하라고 시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아마 저와 태준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이혼하게 만들려던 것 같아요. 그럼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주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주희에게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주희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주면서 태준에게 접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태준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저도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주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을 상대로 저와 함께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이에요. 주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겠다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게 됐어요. 저희는 어머님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모님께 협박 편지를 보낸 것들과 주희에게 돈을 준 내역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또 어머님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들도 찾아냈습니다. 한편 태준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태준에게 서연이가 요즘 이상하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태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태준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태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바뀐 아이라는 것부터 어머니가 30년간 계획한 음모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태주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주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태준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는 거니까요. 어머님과 주희 그리고 저까지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사기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30년간 양부모님을 협박한 것과 주희를 매수한 것,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겼어요. 태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알코올 의존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매일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저는 태준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제 너무 많은 상처와 진실의 무게가 있었거든요.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피임약을 먹인 지 몇 달이 지나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태준과 저는 혈연 관계가 없으니까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바뀐 아이라는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제 친부모인 태준의 양부모님도 뒤늦게 진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친딸을 찾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해 드렸어요. 할머니도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자책하고 계셨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요. 주희는 어머님의 협력자였지만 나중에 저를 도와준 덕분에 큰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주희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장 힘든 건 태준과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아팠거든요. 태준도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줘야 할까요? 복잡한 가족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건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태준과 저는 혈연 관계가 없으니까 유전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준과는 이혼했지만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태준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코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간의 사기와 협박 그리고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의 죄목으로 3년형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은 딸을 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어머님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거든요. 제 친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태준까지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혈연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작고 소중한 내 아이를 보면서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태준은 많이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이를 보러 와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다시 연인이 될 수는 없지만 아이를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증손자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소연아,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로 자라줘서 고맙다. 고하시면서 매일 아이를 돌봐주십니다. 친부모님도 뒤늦게 만난 딸과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뒤로하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가끔 어머님이 출소하면 또 저를 찾아올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가 있으니까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것도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